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재즈와 불교 그리고 환희찬 인생 제1장 재즈를 낳은 돼지 53페이지 실패는 끝이 아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이케다 1990년 10월 나는 많은 청년의 노랫소리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의 대영웅 만델라 전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발랄한 젊은이의 열창으로 오랜 옥중투쟁이 보답받은 듯하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음악은 젊은 마음의 전우이고 싸우는 혼의 맹우입니다. 음악과 함께 전진하는 청춘은 모두에게 쾌활한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음악대학 고적대 그리고 합창단에서 건투하는 것도 이번 대담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젊은 독자들이 보내온 질문으로 두 분이 처음 음악을 만나게 된 계기에 관해 묻겠습니다. 행콕, 음악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언제적 일인지 먼 옛날 일이라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단지 어릴 적 집에서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을 위해 클래식 음악을 생활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항상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경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어머님이 주신 선물이었군요. 허비 씨에게 소년 시절 피아노를 사준 분도 어머니인 위니 씨였다고 들었습니다. 피아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버지를 설득해 7살 생일 때 선물해 주셨다지요. 어머님은 허비 씨를 비롯한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켰다고 들었습니다. 행콕,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열심히 가게를 꾸려 가셨습니다. 이케다 어느 기부인보다 존귀한 모습입니다. 어머니들의 투쟁은 마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니치렌 대성이는 어머니의 은혜는 아주 특히 심간에 새겨져서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콕 씨와 쇼터 씨가 세계 부인부를 위해 어머니의 노래를 극적으로 연주해 주신 적이 있지요. 2002년 5월 나와 아내는 여러분의 위대한 어머님을 추모하며 들었습니다. 쇼터 씨는 1933년에 태어나 대공황에 맞서 일어서는 미국 시민의 숨결을 구현하듯 재즈가 인기를 얻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시대에 성장했지요. 쇼터, 저희 집도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항상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 연주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 음악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습니다. 이케다 웨인 씨는 소년 시절에 지역 미술대회에서 1위에 입상해 신문에 소개된 적도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미술을 전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까? 쇼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 전문 공립고등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을 처음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살이었죠. 당시 흥미가 없는 수업이 있는 날에는 학교에 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영화관에 가는 편이 더 재미있었기 때문이지요. 도심에는 영화관이 몇 개나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항상 영화 막간에 재즈 연주 등 무대쇼를 상연했습니다. 유명한 지미 도시 악단이나 디지 길레스피 악단도 그 극장에서 연주했습니다. 이 음악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가짜 진단서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실존하지 않은 의사의 이름을 적고 부모님의 이름도 사용했습니다. 행콕, 지금의 성실한 외인을 봐서는 상상이 안 되는군요. 쇼터, 어느 날은 교실에 있는데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웨인 쇼터, 바로 교감실로 오세요. 교감실에 들어가자마자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미즈 해밀턴 교감 선생님이 왜 거짓 핑계를 대고 학교를 쉬었지? 수업을 빼먹고 어딜 간 거니?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해밀턴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영화관에 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음악쇼도 상연하지. 너는 그 쇼를 좋아하니? 라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해밀턴 선생님은 수화기를 들고 아킬레스 다미코라는 선생님을 부르셨습니다. 다메코 선생님이 들어오자 해밀턴 선생님은 이 선생님은 아주 규율이 엄격한 분으로 우리 학교 음악부장이다. 엄한 처벌을 내리기 전에 훈련하는 의미에서 너를 음악 수업에 넣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 학교 측에서는 가능한 한 부모님의 의향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다 부모님은 쇼터 씨를 믿고 깊은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셨군요. 그런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는 쇼터 씨에게 학교 선생님이 새로운 기회를 준 것입니다.
나도 소카학원 초창기에 진급이 걱정되는 고등학생 몇 명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창립자가 성적이 부진한 학생을 만난다는 말을 들은 터라 겸연쩍은 얼굴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단다. 혼내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 난 너희에게 용기를 주고 싶을 뿐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세심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학원생도 있었습니다. 젊은 생명은 본디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 성장하는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으며 응원하는 일이 어른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훗날 이 학생들 중에서 대학 교수도 나왔습니다.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립자로서 이보다 더 깊은 일은 없습니다. 쇼터. 저도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수업에서 다메코 선생님은 모차르트에 관해 이야기하며 교향곡 제40번의 한 소절을 피아노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악에도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관한 회답으로 이어진다. 어떤 문장에도 주어와 서술어가 있듯이 말이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수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으면 선생님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하며 손에 든 칠판 지우개를 던지셨습니다. 저는 무섭기보다 참 흥미로운 수업이라는 생각에 내심 기뻤습니다. 다메코 선생님은 학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교사였습니다. 이케다 우리 선사인 마키쿠치 선생님은 교육은 생명이라는 무상의 보주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로 어려운 기술이며 예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육성하는 일은 절묘한 마음의 예술이고 궁극의 창조입니다. 두 분에게 재즈의 대선배인 마일스 데이비스 씨도 많은 청년을 실제 공연을 통해 육성했지요. 행콕, 예, 저는 마일스와 함께 공연할 때 실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마일스는 제 실수를 참으로 훌륭한 화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정말이지 마술사와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매우 놀란 나머지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일스는 제 연주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 이 실수를 어떻게 살릴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한순간의 임기응변도 불법에서서라는 변도위약에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다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레스터 서로 박사와 회담했을 때 박사는 미국의 벤처기업이 여러 차례 실패를 이겨내고 성공한 이야기를 하며 일본 경제 재생의 열쇠로서 좀 더 실패에 관대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하지 않겠지만 대신 창조도 없습니다. 실패야말로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용기가 중요합니다. 용기의 일념을 불꽃처럼 불태우면 자타 함께 반드시 모든 것을 활발한 향상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행콕,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즈에서는 연주자가 자기 한계까지 재능을 다 개발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시련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신뢰의 경지를 열어야 돌파구가 열립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와 웨인 쇼터가 그렇습니다. 그 경지는 이미 비판을 겁내지 않고 초월한 경지입니다. 그런 경지에 도달한 연주자는 자신을 깊이 신뢰하고 다른 연주자도 신뢰합니다. 동료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오히려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냅니다. 이런 신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다 행콕 씨가 그런 달인의 경지를 용감하게 열어온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인 씨가 청년 시절 처음 손에 잡은 악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쇼터 클라리넷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듣던 음악 중에 유명한 밴드 리더인 베니 굿맨과 아티쇼는 클라리넷 연주자였습니다. 글렌 밀러 악단도 후에 클라리넷을 추가했습니다. 어느 악단이나 클라리넷이 들어가면 음색이 완전히 변해 로맨틱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인도 무즈도 탄생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큰 악기점 앞을 지날 때면 언제나 곁눈질로 클라리넷을 보았습니다. 저는 클라리넷이 마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다 나는 1954년에 창가학회의 음악대를 손수 결성했습니다. 모두 반대했습니다. 도다 선생님만이 다이사쿠가 하겠다면 결성해 보아라 하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나는 돈을 마련해 악기를 선물했습니다. 그때 마련한 악기 중에 클라리넷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명연주자인 베니 굿맨 씨는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지요. 문화대항으로 명성 높은 타이의 푸미폰 국왕이 젊은 시절 굿맨 씨와 공연한 역사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클라리넷 명곡이라면 플라타너스의 길이 유명합니다.
예전에 요코스카의 벗이 문화음악제에서 연주해준 일이 그립습니다. 우리 소카 학원과 소카 대학교 벗도 클라리넷 명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쇼터, 그랬습니다. 다미코 선생님은 클래식 음악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클라리넷은 말하자면 목관악기 부분의 바이올린이다. 아니, 그보다는 상공을 비상하는 악기지. 제게 클라리넷은 슈퍼맨과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졸라 기어이 클라리넷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악기점 주인은 교향악단의 단장으로 이분에게서 악기 읽는 법과 악기 잡는 법 등 연주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행콕, 외인이라면 정신없이 연습했겠군. 쇼터, 물론이지. 매일 평균 6시간은 연습했다네. 이케다, 역시 노력이 곧 힘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스승을 발견하고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해 기본을 한 걸음 한 걸음 배운 일도 크게 성공하는 초석이 되었군요. 그런데 쇼터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일하는 재봉틀 공장에서 일했지요. 쇼터, 더 이상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직장인 재봉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난 연말에 문득 완성된 재봉틀은 공장에서 나가는데 재봉틀을 만드는 나는 언제까지나 공장에 남아있구나. 나도 어떻게 나아갈지 진지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뉴욕 대학교 입학시험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입시를 마치고 대학교 홀을 걷고 있을 때 제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몇 가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과목 선생님은 제게 역사를 전공하라고 권유했고 뉴욕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철학과 교수님이 철학 전공을 권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무엇을 하든 자신이 정해야 합니다. 결국 저는 음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행콕,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정한다. 이는 외인의 연주 스타일을 방불케 합니다. 부모님도 음악의 길을 선택해 대학에 진학한 일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쇼터, 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도 어머니도 낮과 밤에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밤에는 시내에서 건물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케다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쇼터 씨 인생을 크게 연 것이 아닐까요? 어서에는 성현의 이류는 효의 집에서 나왔는데 하물며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지은 보은이 없을소냐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마음, 이것이 곧 진정한 예술의 원점이 아니겠습니까? 예술의 길이 인간이 나아가야 할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쇼터,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뿐 아니라 제 자신도 기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보와 전진, 그리고 향상의 기쁨입니다. 이케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효도를 통해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저는 음악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단순히 생활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표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케다 젊은 시절부터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로 나아가는 청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고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다 선생님은 청년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불법에는 남을 위해 불을 밝히면 내 앞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 괴로워하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라면 효도를 위해, 직장의 발전을 위해, 친구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평화와 문화의 창조를 위해 모두와 힘을 합쳐 젊은 생명을 마음껏 불태워야 합니다. 거기에서 앞날을 비추는 빛이 생깁니다. 쇼터 씨는 올해 2010년 양키 스타디움에서 2만 5천 명이 모여 개최한 모교 뉴욕 대학교 졸업식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수여식에서 후배들을 격려하며 실패는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멋진 말에 이어서 실패는 다음 승리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콕, 웨인과 저는 언제나 동료들에게 인생에서 공동 작업할 기회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케다 선생님은 SCI 멤버든 아니든 상관없이 전 세계 사람과 거듭 대화하며 평화의 연대를 넓히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만이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기조로 하는 사회, 문화운동인 광선유포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각할 때 진정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가 건설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였습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